여러분은 부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대 만주 대륙을 지배하며 후에 고구려와 백제의 뿌리가 되었던 강력한 왕국 부여입니다. 고조선의 몰락 이후 한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일으켜 세운 중심 국가이자 삼국중 고구려와 백제의 뿌리가 된 문명의 시원입니다. 부여를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의 뿌리를 이해하는 일이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여는 어디에 있었을까? 부여는 한반도 북부를 넘어 지금의 중국 동북부, 즉 만주 지역의 송화강 유역에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이곳은 오늘날 중국 지린성 일대에 해당하며 고대에는 평야와 하천이 풍부하여 농사와 목축, 무역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이 쇠퇴하고 멸망하던 기원전 2세기 무렵 이 지역에 정착해 세운 국가가 바로 부여입니다. 부여의 주요 중심지는 현재 지린성의 퉁화, 창춘 일대로 추정되며 주변에는 여러 소국과 부족이 산지에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북방 유목민 그리고 한반도를 잇는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기에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뒤섞이며 독특한 정치 및 사회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풍부한 곡물 생산지였고 겨울이 길어 사냥과 가축 사육도 중요한 경제 활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연환경은 부여가 자급자족형 농경사회와 유목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경제 구조를 형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화로 보는 부여의 건국 해모수의 전설. 부여의 시작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화와 전설로 포장된 신성한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부여의 건국 시조는 바로 해모수입니다. 그는 하늘의 아들로 묘사되며 신성한 오룡차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전해집니다. 해모수는 하늘신 환인의 아들이자 태양신의 화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천재의 명을 받아 인간 세상에 내려와 부여를 세웠으며 이로 인해 부여의 왕실은 천손으로 불리며 절대적인 신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는 하백의 딸과 결혼하여 주몽이라는 아들을 낳았다고 전해지며 이 주몽이 훗날 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이로써 부여는 단순한 부족 연맹체가 아니라 고구려, 나아가 백제와도 이어지는 계보의 시발점이 됩니다. 이처럼 부여의 건국은 신성성과 정통성을 부여받은 신화와 역사 사이의 경계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여의 왕과 가의 역할. 부여는 고대 국가로서는 상당히 체계적인 정치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중심에는 왕이 있었고 왕 아래에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는 4명의 귀족 가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동서남북의 지역을 분할 통치하며 왕권을 보좌하고 지방 통치를 맡았습니다. 이러한 사가체제는 단순한 귀족 분봉이 아니라 정치적 균형을 유지하며 왕권을 견제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였습니다. 이들은 독자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때로는 왕권과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부여의 정치 구조는 강력한 중앙 집권보다는 연합적 성격을 가진 국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여는 법률 체계도 발전되어 있었으며 살인, 절도, 간통 등의 범죄에 대해 무거운 형벌을 부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신의를 중시하고 거짓말이나 약속 위반을 중대한 죄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정직한 풍습은 중국 사서에서도 높게 평가되었으며 삼국지에서 동의전은 부여인을 거짓이 없고 예의가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사회 구조 면에서도 부여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왕족, 귀족, 평민, 노비의 계층이 뚜렷했으며 귀족층은 사냥, 무역, 제사 등 다양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노비는 주로 전쟁 포로나 범죄자였으며 대외 전쟁과 내부는 사회적 불안정성과 신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제천 행사 연고 하늘과 소통한 축제. 부여의 가장 신성한 연례 행사는 단연코 연고였습니다. 이 제천 의식은 매년 12월에 성대하게 열렸는데 단순한 축제 이상의 의미를 지닌 국가적 의식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북을 맞이한다는 뜻의 연고는 하늘의 신에게 제를 올리고 사람과 신이 소통하는 신성한 통로였습니다. 연고는 농경사회였던 부여의 삶과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12월 곧 한 해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던 것이죠. 이 의식은 왕이 직접 주재하며 제사를 올리는 동시에 하늘과 백성 그리고 왕실 사이의 유대를 재확인하는 정치적 상징성도 컸습니다. 부여에서는 왕이 곧 촌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 여겨졌기 때문에 연고는 왕의 신성함을 공고히 하고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이 축제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북소리와 함께 다양한 의식이 펼쳐졌습니다. 제사를 올리고 무사들이 무예를 선보이며 음악과 춤이 어우러졌습니다. 전쟁 중에도 연고는 반드시 치러졌을 만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는 핵심 행사였고,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성읍에 모여 하나의 공동체로서 소속감을 되새겼습니다. 또한 연고는 단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사회 결속을 다지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죄인에게 특별 사면이 내려지기도 하고 부족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화해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연고는 부여 사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후 고구려의 동맹, 예무천 그리고 사만의 계절제 등 다른 고대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제천 행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여의 문화가 주변 국가들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결국 연고는 단순한 절기가 아닌 부여의 정신과 권위, 공동체적 유대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장대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늘과 사람을 잇고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며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이 제천 행사는 부여를 부여답게 만든 상징이자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여와 고구려, 백제의 관계. 부여는 단지 고대의 한 국가가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로 이어지는 민족사의 뿌리이자 정신적 모태였습니다. 이들 3국 가운데 특히 고구려와 백제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부여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단순한 역사적 유산을 넘어 국가 정체성과도 연결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먼저 고구려는 부여 출신의 주몽이 세운 나라로 건국 신화와 정치 제도 모두 부여에서 이어받은 흔적이 뚜렷합니다. 주몽은 부여왕의 아들이자 부여 내부의 갈등을 피해 떠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부여의 왕권 이념과 신성성을 그대로 계승하여 고구려를 세우고 천손의 혈통을 강조했습니다. 고구려의 왕실은 자신들이 부여의 정통 계승자임을 강하게 내세우며 정치적 정당성과 위엄을 확보했습니다. 백제 또한 부여계 이주 세력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건국 시조 온조는 주몽의 아들로 전해지며 백제는 초기에 국호를 남부여라 부를 정도로 부여와의 연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백제가 고구려와 정치적 대립관계에 놓이면서도 공통된 뿌리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고귀한 기원을 외부에 보여주려 했던 전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백제의 귀족체계, 제천 행사, 의복 문화 등에서도 부여의 영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여는 고구려와 백제라는 두 나라의 건국 신화, 왕권 사상, 문화와 제도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두 나라 모두 자신들의 정통성을 부여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부여는 그 자체로 고대 한국사의 핵심 축이자 후대 왕국들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던 셈입니다. 부여의 쇠퇴와 잊힌 이름. 그렇다면 그렇게 강력했던 부여는 왜 사라졌을까요? 부여는 1세기 후반부터 주변 유목민족인 선비족, 거란족 등의 침입을 받으며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분열과 귀족 간의 갈등, 자연재해 등이 겹쳐 국력이 쇠약해졌고 후한 말기에는 점차 고립되어 갔습니다. 결정적인 쇠퇴는 5세기 초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북진 정책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고구려는 자신들의 시조국인 부여를 흡수하면서 이를 정복이 아닌 계승으로 여겼고 부여의 귀족과 왕족들도 고구려 체제로 편입되어 고위 관직을 맡았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